안녕하십니까, 데르센입니다. 자, 오늘은 니콘의 D780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을 보니까 상당히 이전과 다르게 상당히 공격적이면서 좀 날렵하고 그러면서 좀 프로페셔널 느낌이 좀 많이 가미가 됐어요. 디자인 자체가. 좋네요. 디자인 정말 이쁩니다. 기존의 니콘의 D750 같은 경우는 다소 조금 노멀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거는 좀 개성이 뚜렷하게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출시는 아직 안 됐지만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후면부를 보면은, 후면부는 뭐 딱히 이야기를 할 부분은 없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니콘의 D750이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가 이 아이피스가 계속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잘 빠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마나 보강을 했으려나가 조금 관건인데, 사실 이거는 보완을 했을 거예요. 상단을 보면은 기존의 니콘의 보급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디자인을 일단 그대로 가지고 있네요. 그 외에 다른 부분은 딱히 없어 보입니다. 스펙 같은 경우는 2450만 화소로 상당히 뛰어난 화소를 가지고 있네요. 요즘에는 고화소 카메라 6000만 화소가 넘어가고 4500만 화소가 나오고 그런데, 사실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2400만 화소만 돼도 차고 넘치거든요, 진짜. 그래서 이건 차라리 선택을 잘한 겁니다. 보급기에 어정쩡하게 무리하게 화소를 집어넣게 되면 그에 따른 단가라든지 노이즈라든지 그리고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는 또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런데 이 적당한 표준 화소를 집어넣음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은 가격적인 부분과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잡았다. 로 파일 같은 경우는 12비트, 14비트 무손실 압축과 압축을 지원하고 있네요. 일반적으로 야외에서 인물 사진을 찍을 때는요, 그냥 12비트로 찍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좀 더 디테일한 풍경 사진이나 세밀한 디테일이 표현이 되는 조명을 써서 찍거나 아니면은 상당히 촬영 환경이 안 좋다라고 판단되면은 14비트 무손실 압축으로 찍으시면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촬영자가 고를 수 있게 해놨다는 건 상당히 큰 강점입니다. 픽처 컨트롤 시스템이 있는데, 예전에 니콘이 가지고 있는 픽처 컨트롤 시스템하고 많이 달라요, 요즘에는. 제가 니콘의 G6랑 D850을 가지고 있죠, 지금. 근데 이거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대비, 채도, 그리고 선명도, 그리고 중간 궤조의 밝기, 그런 부분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정을 할 줄 몰라도 보정을 하기 싫은 사람도 있거든요. 세밀하게 설정 값을 조정할 수 있게 지금 니콘 카메라들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니콘의 픽처 컨트롤 시스템도 상당히 뛰어납니다. 진짜 실제로 써보신 분들은 아마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기록 매체 같은 경우는 SD 메모리 카드 쭉 있는데, 이건 놀랍네요. UHS-2 규격에 대응합니다. 풀프레임 보급기 카메라 중에서 아마 이 카메라가 유일할 것 같은데, 와, 좀 놀랍네요, 이거는. 니콘이 안 보이는 이런 부분들까지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이번에 D780을 출시를 한다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D750이 가지고 있던 그때까지 그런 베스트셀러죠. 솔직히 니콘에 그대로 그것을 이어서 바톤을 넘겨받겠다라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와, 이거 좋네요. 자,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듀얼 메모리 카드 슬롯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셔터 스피드 8000분의 1초 지원합니다. 와, 이거 좀 놀랍네요, 이거는. 보급기들이 솔직히 셔터 스피드 값에 조금 많이 인색하죠. 4000분의 1초가 거의 최대치인데, 와, 이거 보급형 라인업으로 나오는 거 맞나요? D780이?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만약에 보급형으로 나온 거라면 이걸로 지금 니콘이 올킬을 하겠다고 지금 작정을 한 거거든요. 이거 정말 잘했네요. 이거는 8000분의 1초. 와, 대부분 이것 때문에 이거보다 한 단계 위로 가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좋습니다. 고속 연속 촬영, 초당 7연사, 그리고 무음 촬영에서는 14비트 로우에서 로 파일로 14비트로 촬영했을 때 초당 8장, 12비트 로우에서 초당 12장. 와, 이거 좋네요. 신경을 정말 많이 쓴 흔적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조도 검출 능력이 라이브 뷰로 촬영했을 때 마이너스 7dB. 와, 이건 웬만한 어두운 데서 다 잡는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와,
왜 니콘이 이렇게 안 만들었습니까, 이때까지? 야, 진짜 기가 막히군요, 이거는. AF 능력 같은 경우는 뷰파인더 촬영했을 때 51개의 초점 포인트를 지원합니다. 오, 많이 지원하네요. 이게 보급형 카메라 치고는 진짜 많이 지원하는 건데, 뷰파인더에서 이 정도 지원하면은. 그리고 이제 라이브 뷰에서는 하이브리드 방식이 적용이 됐네요, 드디어. 네, 빠르고 정확한. 사실 이때까지 D750, 뭐 D810 이런 카메라들, D850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자체가 솔직히 우리가 손쉽게 누구나 손을 들고 찍었을 때 자동으로 얼굴을 따라다니고 찍고 그리고 이제 AF를 잡는 과정 자체가 매끄럽지 못한 과정이 많아서 동영상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와, 이거는 동영상까지도 된다. 야, 정말 좋네요. 네, 이거는 뭐 더 이상 제가 말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니콘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근데 이제 니콘에 대해서 엄청나게 까다롭게 봐요. 그래서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니콘을 정말 많이 사용했고, 어떻게 보면 제가 사진을 직업으로 가져가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카메라가 니콘 카메라입니다. 뭐 카메라가 직접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직업의 시작을 니콘으로 했단 말이에요. 참, 그래서 니콘을 좋아하고 애정이 많아요. 저는 조금이라도 미흡하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날이선 그런 평가를 내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Z6와 Z7이 상당히 좋은 카메라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좀 아쉬운 부분도 이것을 좀 냉정하게 말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니콘의 D780 상당히 좋은 카메라입니다. 지금 딱 스펙만 봐도 대략적인 그런 각이 나오거든요. 크기가 얼마나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더 그 풀프레임 카메라 시장에서 판을 한번 흔들 그런 카메라를 니콘에서 만들지 않았나 싶어요. 저 역시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